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 영토에 대한 합병을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루안스크주 북쪽의 관문 도시죠, 리만 탈환에 성공하면서 이 앞으로의 전세가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간 후 1일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한 뒤에 이 러시아가 점령지 합병 선언 하루 만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당혹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리만이 러시아가 수개월 동안 점령하면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보급기지 역할을 해왔는데, 이렇게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시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러시아군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축하하는 쇼가 열리는 그 시간에도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승리는 합병 지역에 대한 공격을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취급하겠다는 푸틴의 공언을 무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전투와 관련해 가지고 세르게이 체리바티 우크라이나 동부군 대변인은 워싱턴 포스트에 이 우크라이나군이 리만시에 진입을 했다고 확인해 주면서 리만뿐 아니라 리만 근처의 4개 마을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크라이나 군인 2명이 웃는 얼굴로 우크라이나 국기를 리만이라고 적힌 도시 표지판에 테이프로 붙이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군인 중 한 명은 10월 1일 국기를 펼쳐서 우리 땅에 꽂고 있다, 리만은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도네츠크의 침크네님, 이 분리주의 지도자인 데니스 푸실린도 우크라이나군의 리만 진입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 축하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푸틴에게는 매우 불쾌한 소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도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서 자국군이 리만의 거점에서 철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우크라이나군의 리만 탈환은 앞으로의 동부 전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일단 리만은 이 루안스크주 북부 핵심 도시인 리시찬스크하고 세베로도네츠크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입니다. 지난달에 하르키우주를 탈환한 이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주 진격을 위해서 관문 도시인 리만에서 러시아하고 전투를 지속해 왔었습니다. 이 리만의 중요성에 대해서 체레파티 대변인은 리만이 중요한 이유는 돈바스 해방으로 향하는 다음 단계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 루안스크주의 크레미나와 세베로도네츠크까지 더 가면 된다,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일부는 항복하고 있다, 러시아군에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버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러시아의 저명한 군사 블로거도 리만의 상실은 러시아군의 명성에 치명타를 안겨준다 그러면서 리만이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동부 돈바스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푸틴의 신복이라고 말하는 체첸의 람잔 카디로프도 이 러시아군이 리만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막았어야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카디로프는 이어서 이 러시아 국방부가 푸틴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면서 접경 지역에 핵무기 설치와 함께 계엄령을 선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해오면 저위력 핵무기로 대응하는 등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디로프는 그러면서 리만을 지켰던 알렉산드로 라핀 사령관을 당장 강등시키고 소총을 줘서 최전선으로 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의 수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카디로프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리만이라는 도시를 상실하게 되면 러시아가 이번에 합병한 4개 지역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 푸틴의 4개 지역 합병이 기초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만이 돈바스 지역으로 가는 철도 허브이기도 하고 돈바스 지역을 공격하는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뉴욕타임스도 1일 우크라이나의 리만 탈환은 이 돈바스 지역의 전투를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넣었고 이제는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영토를 되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리만의 상실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군은 돈바스를 완전히 통제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우크라이나군이 리만을 포위하고 거의 몇 주간에 걸쳐서 공략을 해왔었는데 저항하던 러시아군이 갑자기 전면 철수하면서 함락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러시아군이 싸울 의지를 잃게 되었고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러시아군이 싸울 의지도 없고 전투 능력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리만을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의 이다음 목표는 리만 북동쪽에 있는 스바토베시가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로도네츠크하고 리시찬스크 등 이 루안스크 북부 최대 도시로 진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도시는 지난 6, 7월 사이에 러시아가 잇따라 점령하면서 루안스크 완전 점령을 선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리만을 우크라이나군에 빼앗긴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두 가지 옵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하나는 다른 지역의 군대를 이동해서 돈바스 지역을 사수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우크라이나군에게 계속 영토를 빼앗기는 것이다. 그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강제 징집된 예비군들을 돈바스 지역으로 투입한다 해도 러시아군에게는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이 징집한 30만 명 중에서 이미 2만여 명이 이 지역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군의 상승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자신이 러시아 영토로 편입했다고 선포한 4개 지역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어야지 그 다음 전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개 지역 합병을 전제로 휴전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의 안정화를 통해서 방어망을 강력하게 구축한 다음에 아예 이걸 국경선화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리만을 함락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동부 지역의 돈바스 사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푸틴의 모든 계산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핵무기를 막 쓸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저유력의 핵무기라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미국과 나토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자칫 러시아라는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리만 점령은 모스크바 광장에서 우크라이나 4개 지역 합병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푸틴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핵심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러시아 영토 복속을 선언한 4개 지역에 대해서 안정적 지배권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핵 사용을 위협한다든지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고 러시아의 계획에 도전하지 말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4개 지역에 대한 점령 가설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푸틴의 모든 전략도 계획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이 리만의 점령은 바로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이 동부 전선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용병 기업인 이 와그너 그룹을 투입하기도 했고, 심지어 수감 중인 제수들을 병력으로 보충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원령까지 발령했지만 이 역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푸틴에 의한 30만 명의 동원령은 이미 효용성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들로 하여금 이번에 점령한 4개 지역의 영토 관리를 맡기려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고 리만 탈환 작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푸틴의 정신 상태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푸틴은 권력이 무소불위 수준으로 커지면서 성격이 왜곡되고 과대망상, 판단력 저하 같은 이 오만 증후군에 빠졌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 그러니까 DNI 국장은 푸틴이 미쳤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 마이클 맥폴 전 주 러시아 미국 대사도 푸틴을 30년 넘게 지켜봤는데 요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의한 리만 점령은 푸틴이 진짜 미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푸틴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과연 러시아의 크렘린궁 지도자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